지금부터 제58회 의왕 아카데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한의사 김종덕 강사님입니다. 김종덕 강사님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서울대학교 농학을 전공한 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채려운 경력을 지녔습니다. 제1회 사상체질의학 학회 인정으로 EBS, SBS, 경기방송, 농수산TV 등 다수의 방송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약이 되는 우리 먹거리, 한의학에서 바라본 먹거리, 사상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강사님은 현재 사당한의원 원장, 농촌진흥원 고농서 구격위원, 사상체질의학회 이사로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를 찾아주신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종덕입니다. 목소리 잘 들려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점심 드셨어요? 어떻게 아침도 드셨어요? 우리가 점심상이나 아침상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상에. 예? 밥, 또 김치, 국, 뭐 찌개. 만약에 우리 밥상에 국 빠지고 찌개 빠지고 김치 빠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썰렁하죠. 그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찌개와 국, 김치의 공통점. 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집에서 매일 해보면 아시겠습니다. 만들 때마다 맛이 달라요. 김치 어때요? 김치 오늘 담그고 내일 맛이 또 달라지죠. 옆집하고 우리 집도 달라. 그죠? 작년과 금년도 달라요. 국이나 찌개 어떻죠? 재료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맛이 계속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내내 먹고도 안 질려요. 그죠? 만약에 맛이 항상 똑같다면 어떨까요? 한 일주일 멀리면 물릴 거예요. 맛이.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들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세 가지를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고급이 됐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감각이 뛰어났어요. 우리들은.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손가락 감각이나 느낌이 세계 최고래요.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콩 있죠. 콩을 쇠젓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요. 외국인들이 시켜도 못한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KTX 타보셨어요? KTX 탈 때 정방향이 좋아요? 아니면 역방향이 좋으세요? 정방향이 좋죠. 역방향 타면 뭔가 좀 어지럽고 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KTX 중간에 보면은 4명이 같이 앉는 자리 있죠. 4명이 같이 갈 때 고스톱을 치려면 상대방을 역방향에 앉히래. 그럼 내가 딴다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만. 그런데 그 KTX가 처음에 어디서 들어왔죠? 프랑스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 역방향이 불편한 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고서 불편하다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거 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래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주식이 뭐죠? 빵이죠. 빵은 많이 굽거나 덜 굽냐의 차이지 맛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요. 느낌이나 감각을 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낌들이. 그래서 그런데 국이나 찌개, 김치 또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재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재료. 물이죠, 물. 물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맛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땅을 파고도 하면은 약수물이 나와요. 그죠? 그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데 가서 땅 파서 물 먹으면 어떨까요? 맹물 먹으면 어떨까요? 배탈 나기 딱 식상이죠. 그죠? 전 세계에서요. 이 인간이 살기 좋다는 중위도 지역에서 아무데나 땅을 파서 그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 화강암지대다 보니까 물이 자연 정수가 돼요.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자연 정수기가 있는 나라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 좋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인삼을 먹었더니 기운이 나고 좋아지네. 저 사람은 인삼 먹었더니 자기 열이 떠. 뒷골 땡기고 아파. 저 사람은 수박을 먹었더니 되게 몸이 좋아졌어. 시원하고 대변도 잘 봐. 그래서 옆집 하는 거 똑같이 흉내 수박을 나도 먹었더니 설사를 쫙쫙해. 이런 차이들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라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사상이야기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뭐 체질 판단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준비된 슬라이드는 가능한 좀 짧게 좀 하고요. 이 강사 혼자 진행은 별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가능한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든지 좋아요.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 준비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예, 한반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륙 지역이라 하더라도 3일만 걸어가면은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소금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3일만 걸어가면. 인간이 사는데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원산지는 다 아세요? 지금 대부분 콩은 어때요? 미국 이런 데 수입을 하죠? 근데 지금도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원산지라 전 세계 생산량의 80% 우리나라가 생산했어요. 남한, 북한 합치고 만주까지 우리나라 땅 다 합치면은. 콩이 원래 우리나라 원산지인데요. 여러분들 콩자루에다가 손을 넣으면 따뜻하면 시원해요. 예? 시원하죠. 예. 그런데 쌀자루나 옥수수자루 이런 데 손 넣으면 어때요? 따끈따끈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추운 날 애들이 밖에서 손발이 꽁꽁 얼어서 들어오면 어디다 바르라. 따뜻한 아로마에다 바르라 그래? 아니면 콩자루에다 바르라 그래요? 꽝꽝 얼어서 오면 콩자루에다 넣으라 그래요. 왜냐면 서서히 얼음발을 녹여야지. 꽝꽝 얼음발을 아로마에다 확 넣으면 어떻게 해요? 온도 변화가 급격하면요, 이제 동상 걸리는 거예요. 조직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콩자루에 발라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곡물들은요, 열이 나는데 대부분 물을 주면요, 후끈후끈해서 다 썩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자란 게 뭘까요? 콩나물이죠. 우리 시골에서 먹는 거. 자, 그럼 콩나물은 어떨까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원하고 잔뜩 쌓아놓고도 며칠 있으면 쑥쑥 자라요, 이만큼. 그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콩나물은 시원하고 뭉친 거를 풀어내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국 끓일 때, 찌를 때 콩나물 넣으면 시원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또 뭉친 걸 풀어주니까, 여러분들 어제 감기 걸렸다. 그러면 오늘 감기 기운 있다. 우리 뭐 먹죠? 콩나물 먹어. 어제 술 많이 먹었다. 다음날 우리 뭐 먹죠? 콩나물. 이유는 뭐냐면요. 감기 걸렸다더니 머리가 짓눌러요. 술 많이 먹었다. 머리 지끈지끈하면 누르잖아요. 그럴 때 콩나물 먹으면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아까 콩나물에 뭉친 걸 쑥쑥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 먹는, 여러분들 중풍 걸렸을 때 우황청심환 만드는 데 들어보셨어요? 그 우황청심환에 콩나물이 들어가요. 우리 약으로 써요, 저희들이. 한약재로 써요. 그 정도로 콩나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수험생이다. 공부하라고 막 지근지근 아파. 막 있는 짓이 없는 짓 막 머릿속에 넣느라고. 그럴 때 집에서 뭐 해주면 좋을까요? 콩나물국을 먹으면 머리가 시원해서 공부도 잘 되고 시험도 잘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콩이 원산지고 소금이 공급되니까 소금하고 콩하고 마주치면 뭐가 되죠? 소금하고 콩하고 마주쳤다. 만났다. 된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부터 된장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지 나가다 해외 나갔는데 배탈 나고 향수병 걸리고 밥맛 없다 이러면 뭐 해 먹으면 좋아요? 된장국 가서 된장국 끓여 먹으면 속이 풀어져서 소화도 잘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자, 아이고. 여러분들 뒷산에 있는 거 많이 보시죠? 화감제들은 물이 맑고요. 또 우리는 어린아이도 물 맛있다고 잘 먹네요. 그죠? 약수터가 곳곳에 있어요. 여기 의왕시에도 곳곳에 있죠. 약수터가.
이런 물이 좋아서 우리나라의 특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국물 문화, 맛있게 생겼어요? 이런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먹는다. 그리고 이런 콩 문화가 우리는 발달돼 있어요. 또, 뭐, 하다못해 우리는 이렇게 꽃잎도 먹어요. 그죠? 파전 지져서. 우리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꼬리나 소족, 소머리 끓여보면 참 맛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아, 우리나라는 원래 가난해서 소꼬리도 먹었다, 소족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대표적인 식민지 사관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물이 안 좋다. 물이 안 좋으면 요리를 어떻게 먹을까요?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그죠? 자, 서양은 물이 안 좋아요. 그죠? 중국도 그렇고요. 물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소족 불에 구워봐요. 먹을 거 있어요? 소꼬리 기름에 튀겨봐.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학생들 공짜로 얻어다 먹었대, 옛날에는. 지금 다 돈 받고 팝니다만. 자, 우리가 소머리, 소꼬리를 먹은 이유는 가난해서 먹은 게 아니라 물이 좋아서 음식 문화 수준이 높아서 우리는 저걸 고급 문화로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무지하게 가난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 사학계에서 통계하면 이래요. 조선시대 때 흉년이 들었더니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면 인구 몇 퍼센트가 죽은지 아세요? 대략 추정치입니다만 5%가 죽었대요. 전체 인구 5%가 인구가 죽었대요. 서양은 어땠을까요? 독일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요.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30%가 죽었어요. 자, 30%가 죽는 나라하고 5%가 죽는 나라,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았을까요?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맹률을 따져요. 아, 우리나라가 한자가 어려워서 옛날에 문맹률이 높았다. 문맹률이 높았죠. 그런데 전체 10명 중에 대략 추정치입니다만 6명의 글자라고 4명의 글자를 몰랐대요. 옛날에. 이건 이제 시대별로도 약간 다르고 학자들 얘기는 다릅니다만. 그런데 프랑스는 어떤지 아세요? 100명 중에 5명만 글자라고 95명이 까막눈이었어요. 자, 100명 중에 5명의 글자를 아는 나라하고 60%가 글자를 아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민도가 더 높았을까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프랑스 군인들이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그럴 때 프랑스 군인들은 글자를 몰라. 그런데 집집마다 가봤더니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집집마다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족보가 있고 뭐 소학이 있고 이런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강화도 집집마다 가서 그런 기록도 있어요. 프랑스 군인들이 갔더니 뭐 집집마다 책에서 깜짝 놀랬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문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문.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서 가문의 영광이 뭐냐면요. 옛날 뭐 양반이다 그냥 양반 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논문집을 내야 돼. 집안에 문집을 내야 양반 행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되게 정치인이라든지 되게 정계 나가시는 분들 되게 책을 의뢰 내려고 하는 것도 그 조선시대 영향을 받아서 문을 숭상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책에도 이제 수준이 이제 다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살코기를 육회로도 먹고요. 그죠? 불고기 양념해서도 먹고 갈비 구워서도 먹고 푹 삶아서도 먹고 지지고 볶고 우리는 다 해 먹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음식 문화 수준이 높아서 그랬다. 이 말씀을 잠깐 드려요. 또 비빔밥 맛있게 생겼어요? 하나씩 먹을 때하고 비벼 먹으면 또 맛이 또 다르죠.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고추도 전 세계 동시에 퍼졌어요. 근데 고추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고추잎 이거 삶아서 나물로도 먹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 한번 가봐. 이거 고추잎을 나물로 먹는 나라가 있나? 전 세계를 다 털어서요. 나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이 봄철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봄철에 나오는 새싹은 다 먹어. 그죠? 심지어는 우리는 온나무순도 먹잖아요. 혹시 온나무순 먹어본 분 계세요? 옷순. 저 고급이시네. 이 온나무는요, 심지어는 독이 많아요.
독성이 있어 옷도 고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나무 근처는 벌레도 없어. 그 정도로 이게 독이 강해요. 그런데 이 봄철 오똑을 우리는 먹어요. 오순을. 대단한 나라예요. 그 토막상식으로요. 여러분들 그 집안의 시골에서 초식동물을 기른다. 예를 들어서 토끼라든지 노루라든지 초식동물을 기를 때 초식동물들한테 풀을 비 맞은 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하고 죽어요. 그죠? 그러면은 배탈이 나요. 그랬을 때 초식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온나무한테 가요. 토끼들이. 그래서 온나무 잎을 먹어요. 그러면 치료가 돼요. 자, 채식을 많이 하면 배가 차가워져요. 그러는데 물 묻은 풀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럴 때 온나무는 되게 뜨거워요. 따뜻한 걸 먹어서 속을 치료하려고 하는 동물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은 동식물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해외 나가서 그 사양을 살 일이 있다. 혹시. 그럼 사양노루 있죠? 사양노루가 사는 동네에 온나무가 있나 없나를 보세요. 온나무가 있는 동네에 사양노루는 효과가 좋고요. 온나무가 없다 그 동네에. 그러면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사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나무를 먹는 것 이유 중에 하나도 물에다 살짝 데쳐 먹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해요. 물이 좋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에는 고사리를 못 먹어요. 그죠? 혹시 해외여행 가다 보면 고사리 많이 보시죠? 길거리에서. 근데 외국인들은 먹을 줄을 몰라요. 고사리도. 우리는 먹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우리나라다. 그래서 고추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서 우리 한정식 가보면 어때요? 꼭 이런 국물 문화가 꼭 있죠. 그죠? 이런 이유도 우리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심지어는 미역 같은 경우 출산하고 나면 뭐부터 먹죠 우리가? 미역국 먹어요. 그런데 미역이 어때요? 이게 만지면 미끈미끈하죠 미역이. 그래서 여자들이 출산을 하면요 악혈, 어혈이 많이 차요 여기에. 우리 전기밥솥도 어때요? 밥하고 나면 밥풀도 묻고 그러잖아요. 깨끗이 청소하고선 둬야지. 지저분한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청소를 해주는데 미역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지금 상식인데요. 외국인들은 아직도 몰라요. 미역은 전 세계 다 있는데도. 그런데 현재 아직은 일부이지만 산후조리에 미역국이 좋다는 게 논문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외국 병원에서도 이제는 출산했다 그러면 미역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30년, 50년 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출산하면은 미역국 이게 상식화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게 실용화됐으니까 참 대단한 나라죠. 또 김밥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는 김도 먹을 줄은 몰라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또 쌈 문화도 마찬가지. 그냥 먹는 거 쌈하고 또 맛이 또 다르죠, 그죠? 심지어는 옛날에 상추가 도입된 이후에요. 이 중국에서 상추가 도입되는데 쌈 싸먹는 걸 우리가 중국인들 가르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거 배워갖고서 중국 황실에서는 또 이걸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 어떤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는 심지어는 이 순대 문화, 이 국물에 돼지 뼈 국물에다가 돼지 피까지 넣어서 이런 순대까지 먹죠, 그죠?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는 싹쓸이 그냥 하나도 안 버리고 이거는 맛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스턴트 식품이죠. 좀 있으면 설날입니다만 설날에 손님 오면 금방 끓여주려면 뭐예요? 떡국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스턴트 식품. 그래서 콩나물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상의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사상의학은 여기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드라마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마 맞아요. 이분이 이제 100년 전 분이신데요. 100여 년 전 분인데 이분이 태양인이시래요. 체질이. 이분 한번 눈빛을 보세요. 눈빛이 부드러워요? 아니면 날카롭게 생겼어요? 날카롭죠. 코를 한번 보세요. 코가 유순한 코에 아니면 고집 있는 코예요? 네? 고집 있는 코죠. 이 얼굴에 비해서 코가 작다.
약하다 이러면은 옆에서 오늘 회식 있는데 약속해서 못 가. 집에 약속해서 회식 못 가. 그래도 의리상 그렇죠. 자꾸 가져가면 꼬시면 넘어가요. 의지가 약해서 주변에서 자꾸 꼬시면 넘어가는데 코가 이렇게 얼굴에 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 안 가, 못 가 이러면 딱 포기하는 게 좋아. 괜히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의지도 굳고다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태양인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왜 자꾸 두 개가 넘어가지? 일단은 체질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네 가지를 다 동원해야 돼요.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되고요. 정신적인 것도 성질자가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가르치는 게 이게 체질 판단을 가르쳐요. 그런데 한 학기 내내 하고도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요 한 학기 내내 해도 부족할 요 짧은 시간에 다 가르친다는 게 사실은 어폐는 있습니다만 맛보기로. 이게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맛보기로 조금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게 다다 이건 아닌 거를 먼저 전제를 깔고요. 특히 사람들은요 체질 판단할 때 우리가 신체를 40%로 보고요 정신을 60%로 봐요. 4대 6의 비율로 봐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맹자에 써 있는 얘기. 맹자라는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통 진찰을 할 때도 신체만 보죠. 정신을 안 보고. 보통 여러분들 진료하면 5분, 10분 보잖아요. 그죠? 근데 10분, 5분, 10분 봐도 어떻게 그 사람 정신 상태를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 신체 알기도 바쁘죠. 요것도 요 일부. 요거 하나 갖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니까 그 오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요. 요 장미란 선수네. 자, 경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긴 얼굴이죠. 이 사람은 경기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뭐 진 것 같네, 그죠? 뭐 우리는 이런 표정들만 보고도 어때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옆에서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 슬픈 일에서 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얼굴 한번 볼까요? 슬픈 얼굴이에요? 아니면 뭐 기쁜 얼굴일까요? 슬픈 얼굴이죠. 여기 눈물 자국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네요. 자, 이거 귀여운 얼굴이라면은 분노한 얼굴이에요. 분노한 거죠. 화가 난 거죠. 이런 표정을 보고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만화입니다만 분노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총 다 종합을 해봤어요. 종합을 해서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치로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이게 태양인이고 이게 소양인이 돼요. 이거 흉상이에요. 흉상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때요? 얼굴을 온순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뭐 좀 강인하게 생겼어요? 뭐 강인하고 고집 있게 생겼어요? 아니면 뭐 약해 보여요? 뭐 흉상입니다만 고집 있어 보이죠. 그죠? 이런 느낌이죠. 태양인들은요. 아까 이재마 선생님 같이 뭔가 고집이 있고 난 이거 오라 밀어붙이는 게 좀 강해요. 그런 느낌들이 와요. 자, 요 소양인은요. 한번 잘 보세요. 요게 범랑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렇게 많이 발달하면은 오래 살아요. 요게 짧으면은 단명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리고 요게 인중인 건 아시죠? 인중이 굵고 딱 이렇게 해야 사람이 강인하고 오래 사는데 요게 약하다. 이런 사람들 조금 빨리 헤어지는 게 좋죠. 요 부위가 이렇게 잘 보면 약간 나온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죠? 이게 소양인인데요. 소양인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입이 좀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좀 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또, 요건 이제 태음인이고, 요건 소음인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이 태음인 얼굴을 한번 만져보면은 가죽이 두꺼울 것 같으면 얇을 것 같아요. 두꺼울 것 같죠? 느낌이. 또 진짜 두꺼워요. 만져보면은. 그리고 요 태음인은 하관이래요. 하관. 이 하관이 두툼해요. 요게 이제 두툼한 사람이 말복이 있다고 그러죠. 인복이, 말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늑복이라고 그러죠. 요게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관이 없는, 이게 쫙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소음인들이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주변에서 밥 먹을 때 매운탕이라든지 뜨거운 거 먹으면서 혹시 유독 땀 흘리는 분들 간혹 보세요. 또 곡괭이질하든지 삽질하다 보면
땀 흠뻑 젖는 사람들. 주변에서 가끔 보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되게 얼굴 모양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허리가 좀 두툼해요. 두꺼워요. 이게 허리가 좀 두꺼운 듯한 그런 느낌들. 자, 이 태음인들은 허리가 좀 있는 편인데 허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앞짐을 잘 질까요? 뒷짐을 잘 질까요? 자기도 모르게 뒷짐을 항상 져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3살 먹은 어린애 있죠. 어린애. 어린애가 배가 나면 얼마나 나왔겠어요. 3살짜리가. 근데 제 앞에서 뒷짐을 탁 진다니까요. 태음인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그게 딱 드러나요. 또 허리가 있는 사람들이 앉았다라니까 좋아할까 하면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귀찮아요. 그래서 한번 앉으면 맹기작맹기작거려요. 옆에서 뭐 답답하기도 하죠. 때로는. 좋게 말하면 사람이 신중하고 진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름 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서 밥 먹을 때 유독 땀을 뚝뚝 흘린다. 그리고 가죽이 두껍게 생겼고 이게 두툼하다. 그러면 일단은 태음인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다 태음이다 이건 아니겠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가죽이 두꺼운 사람들이 고스톱을 칠 때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예? 유리하죠.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유리해.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내봤더니 기업체 사장님이나 회장님들 또 기관의 장들의 상당수가 태음이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가죽이 두꺼우니까 가죽이 두꺼우니까 내 마음을 표현을 잘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누가 부하직원이 좋다고 확 좋다고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미워하면 조직운영이 될까요? 안 좋겠죠. 가격 협상을 하는데 좋다 싫다가 얼굴이 확 드러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 가죽이 두꺼운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또 훨씬 많아요. 그래서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중에 상당수가 태음들이 많으세요. 자, 정치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얼굴 가죽 얇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두꺼운 사람이 좋을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제가 예전에 국회의사당에 가봤더니 진짜 이게 두꺼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도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난다. 여기 소음인 같으면은 얼굴을 보면 어때요? 단정해 보여요? 아니면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단정하게 생겼죠. 그리고 귀공자. 얼굴이 아담하고 귀공자. 그리고 얌전한 이런 느낌 들어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하다, 꼼꼼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최소한 뭐 성격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락부락한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느낌들. 소음인 보면 약간 단정하고 귀공자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분은 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세요. 물론 저는 뵌 적이 없어요. 뵌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양인이다 얘기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요 눈빛이 이렇게 무서우셨대요. 많은 그 기록들에 의하면요. 하도 무서워서요. 선글라스인가요? 색안경을 잘 끼셨대요.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화가 나서 딱 째려보면 부하들이 다 쫄았대요. 하도 이렇게. 그래서 그 눈빛이 무서운 게 태양인이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뭐 내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태양인이다.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너 왜 건방지게 다 째려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사실은 그건 아닌데. 또 윗사람이 태양인이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부하들이 막 다 쩔쩔 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카리스마적이다. 그러니까 경보 속도로 만들어 밀어붙여. 이런 걸 잘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조국 군대가 되고 뭐 이렇게 경제 건설이 됐습니다만 또 거꾸로 말하면 너무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독재자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면은 민족의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독재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가는 제목은 아니죠. 그 역사가 할 일이고요. 저는 다만 이런 스타일의 경우가 태양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옛날 우리나라 최고 실력자가 되셨을 때 따님 국민학교 운동회에 가셨대요. 그런데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달리기 뛰신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깔깔거리 웃으면 쫓아가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 실력자가 아닌 거야. 아빠의 모습인 거야. 아니 아빠가 따라가 뛴다는데 무슨 상관이 뛰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애매한 게 아니라 나 따라가고 뛴다는데. 요렇게 태양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이 태양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다 어떤 느낌? 건방 떠네? 왜 이렇게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나? 이게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장기판을 둘 때 초나라 하나 싸우는 건 아시죠? 그죠? 초나라 항우예요. 역발상 기계에 살 때 힘이 셌대요. 물론 2000년 전 사람과 진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2000년 사람 누가 봤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거죠. 그런데 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동자가 위로 올라갔으면 밑으로 깔아졌어요. 위로 올라갔죠. 역발상 기계에서 힘이 센 사람이 눈동자 위로 치받쳐야 뭔가 힘이 세 보이지. 강인해 보이지. 여기서 눈동자를 밑으로 내려 깔으면 어떨까요? 그림이 확 죽겠죠. 이게 태양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특히 항우는요. 진나라 군대가 항복을 했는데 반란의 기미가 있다. 20만 명을 하루 동안에 생매장을 시켜요. 생각을 해도 옛날에 인구도 희소했는데 20만 명을 싹쓸이해요. 어떻게 보면은 과단성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독재자인 거죠. 잔혹한 거죠. 그죠? 해석하기 나래. 자기는 옳다고 하는 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태양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항우가 전형적인 태양이네요. 뭐 심지어는 이걸 눈빛을 강조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려놨어요. 세상 이름은 외계인이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림이다 보니까 이걸 강인함을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그리는 것도 나타나요. 물론 유방은 태음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항우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천하를 잡았으면 나중에 유방이 다 잡죠. 그죠? 이제 태음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건 소양인의 경우인데요. 소양인들은요, 아까 말도 많습니다만 어깨가 많이 발달해서 소양인들은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걸을 때 얌전히 걸을까요? 막 손 활개짓을 할까요? 예? 활개짓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도를 지나갈 때 이런 발자국 소리 유독 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그러면요, 발자국 소리 많이 들리고 막 활개짓하고 성격 급하고 욱하고 이런 분들이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역삼각형 같은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수영 선수들 같은 느낌. 어깨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급히 걷는 사람들 보면은 비가 좀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이 조금 걸어도 금방 추는 사람들 있죠. 또 구두 보면 앞코가 맨날 돌뿌리 치어서 이게 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격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양인이다. 요거는 이제 실제 환자예요. 이거 하면 내방인데요. 이게 운동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약간 이게 삼각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벌어짓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요건 다른 환자예요. 이거 역삼각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요게 소양이네, 소양이. 요건 저고요. 그리고 소양인의 큰 특징 중 하나는요. 이 팔뚝을 보면요. 팔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이게 확 두꺼워져요. 두껍다고 확 줄어들어요. 간을 이렇게 오다가 두껍고 줄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 물론 이 사람이 철근을 많이 들었다, 역기를 많이 들으면 두꺼워지겠죠. 같은 조건이었을 때. 소양인들은 이게 발달이 잘 돼요. 발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소양인들은 역기를 한다든지 평행봉을 하잖아요. 그럼 3개월만 지나면 어깨가 탁 벌어져요. 소양인들은. 근데 소음인들은 3년을 해야 조금 쫓아가요. 소양인들이 어깨가 잘 안 벌어져요. 그런 특징들. 운동도 이렇게 체질별로 달라야 되는 게 이런 데서 근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태음인 유명한 이만기 선수죠. 아까도 여기서 씨름을 할 때는 허리 등배직을 하든 쥐짓기 할 때 허리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씨름 선수들의 상당수가 태음인들이 많아요. 허리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을 띠고 있어요. 요새 얼굴이에요. 이만기 교수님이죠. 자, 어때요? 얼굴 만져보면은 두꺼울 것 같아요? 얇을 것 같아요? 두꺼워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땀 많이 흘리세요. 뜨거운 거 먹을 때. 또 마침 제가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민속 아나운서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만기 교수를 상대로 이게 리포트를 써왔는데 그 조사를 해와서 제가 또 알게 된 건데요. 물론 저는 뵌 적은 없어요. 이만기 선수 직접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들 때문에 태음인으로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다. 요건 이제 소음인인데요.
소음인은 어깨가 가늘고 허리가 가늘고 히프가 더 가늘다가 커지는 게 히프가 더 강조되게 보여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제 히프 쪽에 기운이 들어가니까 걸을 때 히프가 실룩거리니까 되게 섹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요건 소음인 얼굴인데요. 눈빛을 보세요. 부드럽고 유순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강인하게 생겼어요? 유순하죠. 요게 소음인이고요. 그리고 소음인은요, 요 보조개가 쏙 들어가요. 말하다 보면 여자들 보조개 쏙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소음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소음인들은 말을 하다가 이런 한숨 참 잘 쉬어요. 옛날로 치면 방구도 꺼진다 어른들이 혼내키는 건데 한 한숨을 은근히 쉬는 게 소음인들이 많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담하고 귀엽고 이런 느낌들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일부러 만든 캐릭터고요. 소음인 캐릭터고요. 그리고 소음인들은 불안초조해서요. 뭘 해도 안심이 안 돼요. 그러고 사람 눈빛을 보잖아요. 사람이 이제 말로는 예스다 노다 할 수는 있어도 눈빛은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눈빛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요. 소음인들은 이렇게 하다가 불안하면 눈동자 막 흔들려요. 미세하게 흔들려요. 저희들이 이제 진찰할 때 사용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만화입니다만 구형탄 만화예요. 이 눈빛을 보세요. 까꿍했음에도 불구하고 졸린 듯한 눈빛이죠. 이게 소음인 눈빛이에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게 눈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좀 더 기운이 약간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의학을 공부를 할 때 만화를 많이 봐요. 만화는 간단한 그림입니다만 특징이 확 드러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예요. 요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 나오라고 그래서 미리 체질 판단하고 시험을 본 거예요. 자, 요 학생 같은 경우 체질이 뭘 것 같아요? 우와,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다 같이. 여기 의왕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으세요. 이 짧은 지식, 내가 아주 짧게 설명을 했어도 불구하고 이 태음인을 알아맞추시고요. 자, 멀리서 봐서 그렇습니다만 얼굴 가죽이 좀 두꺼워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옷이 펑퍼지면서 그렇지 허리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뒷짐을 지고 있죠. 그죠? 요런 경우가 이제 태음인의 표정. 자, 요 사람은 체질이 뭘 것 같아요? 소음에. 우리 박수 한번 또 한번 칩시다. 참 대단하세요. 멀어서 그렇습니다만 보조개도 있어 보이고 얼굴도 유순해 보이고요. 어깨는 가늘고 허리는 더 가늘고 히프가 기운이 간 그런 느낌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짐을 주고 있죠. 그죠? 소음인들은요. 요런 포즈를 잘 취해. 서 있으라고 하면요. 요 사람도 똑같이 소음이네요. 포즈가 비슷하죠? 시킨 것도 아니야. 자연스럽게 쥐고 있어요. 반면에 이 사람은 체질이 뭘 것 같아요? 소양이네요. 어깨가 딱 뻗은 게 느껴지세요? 앞짐을 쥐긴 줬어도 여기는 무지 자연스럽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내 교수님 앞이니까 어거지로 앞짐을 진 거예요. 느껴져요? 폼이 약간 다르죠. 그죠? 이게 소양인의 포즈예요. 요게 이제 딱 느껴지는 게 그거다. 이거는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유비, 조조도 속이고 하늘도 속이고 다 속이죠. 그래서 나중에 돗자리 장수하다가 황제까지 해먹죠. 대단한 사람이죠. 전형적인 태음이네요. 천하를 도모한다는 태음인만한 사람들 10년, 20년, 30년에 걸려서 부모의 원수를 복수하기도 하고 천하를 황제를 따먹기도 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태음인. 관우 끝까지 의리 지키다가 죽죠. 그리고 다일제고 하면서도 의사가 분명하죠. 뭐가요? 전형적인 태양이네요. 그래서 관우는 화용도에서 조조를 죽이지 않아요. 그거를 뻔히 알면서 제갈공명을 이용을 해먹죠. 불령장을 쓰게 만들죠. 조조를 목을 안 치면은 관우가 목을 바치겠다 이걸. 그 소설 잘 나오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관우가 조조를 왜 안 죽였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조조의 나라가 위나라인데 위나라는 중국의 북부 지역을 상당수 대단히 넓은 면적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오나라는 밑에 지금 그러니까 유비의 총나라는 나라도 아니죠. 그 유비 진영은 너무나 왜소해요. 조조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황하 이북 지역은 완전히 혼란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조를 죽여도 한 명이 죽는 순간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나라 송건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조를 안 주고 계속 쫓기만 하죠. 또 그걸 아는 또 제갈공명이나 관우도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은 이제 그걸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관우는 그걸 뻔히 하니까 조조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보내죠. 화용대에서. 그거는 조조 한 명을 죽이고 내가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천하 백성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니까요. 백성들의 도탄에 빠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조를 살려보내는 그게 전형적인 태양인이죠. 자, 이 사람은 장비 어때요? 술 좋아하고 호걸이고 다혈질자고 욱하고 그러죠? 전형적인 소양이네요. 제갈공명 작전을 짤 때 꼼꼼하게 짜죠. 그죠?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하게 짜요. 전형적인 소음이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총사령관에도 불구하고 말단 부하가 할 일까지 다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폐결핵으로 죽죠. 요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이면 윗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아랫사람이 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구분 안 하고 다 간섭하거든. 그럼 얼마나 이게 컴퓨터가 복잡하겠어. 그래서 결국은 요절하는 게 그런 이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삼국지가리가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한 건데 이 체질 판단하는 게 그럼 확률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래요. 저는 그래요.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체질 판단하는데 한 명을 진찰하는데 30분이 걸려요. 30분. 또 저는 진료를 주 5일째가 아니라 주 3일째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30분에 한 명밖에 안 봐요. 그런데 5분 진료하나 30분 진료하나 진료비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통 사람은 공일도 진료하는데 그게 아니라 3일만 딱 하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항상 내가 맑은 머리로 사람을 봐야지. 내가 피곤한 상태로 보면 어떨까요? 나도 오진이 되겠죠. 저도 인간인데.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체질판의 생각도 어려워요. 자, 여기에 인간과 원숭이가 앉아있어요. 그죠? 기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어떨까요? 인간으로 착각이 돼요. 우리 가까이 보면 우리 금방 안다. 외계인이 본다면 인간인지 원숭인지 헷갈릴 거예요. 자, 사람도 줄을 타고 있고 원숭이도 줄을 타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쉬운데 멀리서 보면 어떨까요? 헷갈릴 거예요. 외계인이 본다면 이게 인간인지 원숭인지 헷갈릴 거예요. 자, 남자 여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봤을 때 당신 남자야, 당신 여자야 어떻게 보고 알죠 우리? 물론 옷 벗겨보면 알죠. 옷 안 벗기고도 알죠. 어떻게 알을까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길다, 목젖이 있다 없다, 피부가 곱다 아니다, 뭐 유방이 있다 없다, 치마 입었다 안 입었다, 기타 등등등등등.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근데 어떻게 가셨어요? 유방도 안 보이고 머리카락도 안 보이는데. 그냥 얼굴 형태가 그렇죠.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반쪽밖에 안 보여도 남자인 줄 알아요. 그죠? 느낌이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기는요? 여기는? 미안하지만 다 여자세요. 이게 여자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 체육대회 찍은 거예요. 꼭 여기는 꼭 남자 스님 같죠, 그죠? 예, 이거 여기는 여자 스님 같죠. 여기는 착각이 쉽죠, 그죠? 여기도. 자, 우리가 매일 보는 건데 남자들도 맨날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까지, 그죠? 헷갈리잖아요. 자, 이건 만화입니다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만화이지만 여자인데 군복을 입은 거예요. 만화입니다만. 아이고. 자,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기는요? 이제 이건 영화에 나온 거죠. 이제 여자가 이제 여자인데 이제 교복 입고 한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이제 헷갈리죠, 그죠? 자, 이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기는요? 스토리상 내가 질문한 스토리상 정답이 뭘까요? 남자예요, 남자 둘 다. 여기는 진짜 여자 같죠, 그죠? 이쁜 여자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에요. 요 남자가 화장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여기 똑같이, 그죠? 이 얼굴이에요. 자, 이 남자가 딱
머리 기르고 딱 옷 딱 입으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가 매일 보는 건데 이렇게 헷갈려져요. 참 이렇게 어려워요, 사람 보는 게. 뭐 이건 좀 약간 좀 공공장소에서 이걸 보여줘서 그렇습니다만. 자,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성전환수를 했다고 이 사람이 임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겉에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죠, 속은. 사실은. 근데 이제 마치 여자화가 돼서 영화도 이렇게 막 찍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체질 판단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건 또 유명한 하리수죠. 그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수 한 거죠.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럼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 사람은요, 사실은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물론 이제 정자는 딴 데 얻어다가 자꾸 수정란을 해도 자기 부인이 임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대신 임신한 거야. 성전환수를 해도 자궁은 남겨놨으니까 자기가 대신해. 그래서 해외 토픽에 임신한 아빠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합성 사진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에요. 미국에 나오는, 미국에서 타임지라는 잡지의 표지 사진이에요. 진짜 사진이에요. 이건 이제 출산하고선 얼굴이에요. 요게 이제, 요거 출산하고 조금 지나서 해외 토픽에 다 나왔던 거예요. 출산한 아빠, 막 해가지고서. 이거 보면 진짜로 남자 같죠, 그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요 하리수 옛날 모습이래. 요 모습이 이렇게 된 거래요.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워서 이걸 좀 제대로 좀 헷갈린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 자신도 헷갈려. 그러니까 30분에 한 명밖에 못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맞춘다. 저도 이 말을 못해요. 어떻게 건방지게 인간이 100%이 말을. 특히 의학에서는 100%는 단어가 없어요. 의학계에서는. 항상 예외가 있어서 실수를 인정을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저희들이 이재마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라는 게 있대요, 사람에게는. 유전자 지도라고 들어보셔서 유전자. 그래서 같은 체질 사람을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을 계속 유전자 지도를 그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통점이 발견되겠죠? 그럼 나중에 피 한 방울 떨어뜨리고도 당신은 80% 소음이다 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이걸 이제 연구 중에 있어요, 현재. 1년에 90억짜리고 현재 이제 6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 현재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물론 이제 저도 이걸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현재 여기까지 와서 이제 조금 이제 더 하면 이제 몇 년 더 하면 좀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된 슬라이드는 이렇게 짧게 먼저 말씀을 뭐 박수 한번 치시고 제가 일부러 준비된 걸 일부러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자 이거 좀 옮겨주실까요? 슬라이드 좀 꺼주시고요. 가운데로 좀 옮겨주실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의응답도 받고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편하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가 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뭐 박수 좀 한번 쳐주시죠. 이거 바쁘신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불도 좀 켜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준비된 거는 짧게 하고 여러분들 얼굴 봐가면서 편하게 진행할까 해서 이렇게 짧게 끝냈어요. 체질 판단을 우리가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상을 응용을 할까가 중요해요. 그런 얘기들을 편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술 먹었다. 그러면 안주 뭘로 먹죠? 안주 뭐 좋아하세요? 술안주. 고기, 어떤 고기? 삼겹살, 또, 오리, 찌. 우리가 술을 먹든 안 먹든 또 집안의 밥상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은 꼭 고기 반찬이 나오죠. 그죠? 물론 뭐 더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뭐, 고기 안 먹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들을 우리는 생각 없이 먹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상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요. 그죠? 닭고기도 많이 먹고요. 소도 많이 먹고, 오리, 뭐 또 뭐가 있나? 뭐 토끼, 뭐 개,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먹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이런 것들 예를 좀 들어드릴까 해요. 자, 우리가 돼지다. 돼지가 어찌 울어요? 울을 때. 꿀꿀거리죠. 그죠? 자, 닭은 어찌 울죠? 예, 꽃기호하고 울어요. 자, 글씨는 잘 보여요? 예, 예. 자, 그러면은 꿀꿀거릴 때 어떤 바람이 나타나요? 우바람이 나타나죠? 꽃기호할 때는 어떤 바람이 나타날까요? 오바람이 나타나요. 우리가 웃을 때 후후후 웃을 때하고 호호 웃을 때가 어느 게 더 밝게 느껴져요? 호호가 더 밝게 느껴지죠. 후후하면 뭔가 음웅떠능하고 수상해 보이고 이러죠. 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시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땅 위에 태양이 솟구쳤대요. 이게 뭐가 되죠? 오가 되는 거죠. 땅 밑으로 태양이 내려갔자 이게 뭐가 되죠? 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양이 되는 거고요. 우는 음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소리만 듣고도요. 돼지는 음성이 있고요. 닭은 양성 있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닭은 주로 언제 울죠? 닭이? 새벽에 울어요. 그것도 해가 이렇게 뜰 때 고개를 쭉 빼고 하늘 보고 꽃기우해요. 그죠? 태양의 양기를 받아서 목을 쭉 빼고 하늘을 향해서 우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런 닭이 땅을 보고 꾹기우했다든지 그럼 어떤 닭일까요? 예? 그 병든 닭이죠. 뭐 콕시즌병이나 뉴캐슬병 걸리든지 역병에 걸렸든지 그런 닭이죠. 반면에 돼지는 어때? 하늘 보고 꿀거려 하면 땅 보고 꿀거려요. 희한하게도 땅 보고 꿀거려요. 그죠? 땅은 음계의 양계예요. 음기를 받아서 음을 꿀꿀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돼지가 하늘 보고 꽥꽥거렸다. 그럼 어떤 돼지일까요? 예? 그 발정난 돼지죠. 그럼 제가 잠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몇 가지 더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돼지 거세하는 거 본 분 계세요? 거세하는 거. 유식한 말로는 거세고 속되게 말하면 불알 바르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땅이라고 봅시다. 이게 땅이라고 보면요. 이런 막대기죠, 막대기. 기둥 막대기를 세우고요. 이게 돼지라고 합시다. 돼지라고 했을 때요. 어금니죠, 어금니. 어금니를 끈을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끈을 묶으면은 돼지가 앞으로 가면 끈이 풀리는데 돼지는 반드시 뒤로만 가요. 그럼 끈이 꽉 물리겠죠, 그죠? 그럼 뒤에서 불알 발려든지 주사 놓든지 약을 미기든지 수술하든지 이게 가능해요. 평상시에는 물론 돼지는 앞으로 걸어 다니죠. 평상시에는 위급한 순간 겁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칼 들고 설치다면 얼마나 겁이 나. 그럴 때는 반드시 뒤로만 간다. 본성이 드러나요. 뒤로 가는 건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에요. 행동하는 게 금방 딱 드러나요. 반면에 닭은 어때요? 회 때 잘 올라가죠? 내려올 때 금방 내려면 머뭇거리면서 내려와요. 머뭇거리죠. 아니, 닭이 뒷검치는 거 봤어요? 아니, 닭이 후퇴하는 거 봤어요? 닭은 후퇴를 못해. 전진밖에 못해. 왜냐면 양성이니까. 또 우리 시골에서 동네 잔치 벌일 때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동네 잔치 벌일 때. 멱 단다 그러죠? 돼지 멱 단다. 들어보셨죠? 멱이 어디 여기 경동맥, 목을 지나는 동맥이 있어요. 거기를 버칼로, 단칼로 탁 찔러야지. 만약에 잘못해서 여기도 찔렀다, 저기도 찔렀다 한다든지, 또 묶인 끈이 풀려서 온 동네 꽥꽥거리고 도망다녔다. 그럼 돼지 맛이 어떨까요? 노린내가 나서 맛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돼지는 음성인데 스트레스를 팍팍 줘봐요. 스트레스 팍팍 줘봐도 열받죠? 예? 그럼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대 축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도축장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축장이고 오늘 돼지를 싣고 왔다. 그럼 오늘 잡을까요? 며칠 쉬었다 잡을까요?
며칠 쉬었다 잡아요. 그래서 도축장 옆에는 반드시 계류장이 있어요. 얘는 오늘 싣고 왔을 때 어때요? 돼지도 스트레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잡아. 며칠 쉬게 해요. 그런 다음에 사람도 목욕하면 기분 좋죠? 그런 식으로 돼지도 좀 목욕을 좀 시켜요. 물도 좀 뿌려줘. 그럼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조용한 음악도 좀 틀어줘. 그럼 기분이 더 삼삼하겠죠. 그럴 때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도 너무 깜깜하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늑할 정도의 조명을 좀 넣어줘요. 터널에도. 그러고선 돼지를 지나가게 하는데 그 돼지에게 전기 쇼크를 주는데 전기 쇼크도 기절할 정도로만. 너무 세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만 살짝 딱 하고 그러면 해체 작업을 해요. 그러면 고기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기 맛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죠?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옛날부터 돼지를 잡을 때는 단칼에 멱을 따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전기 쇼크님 이런 방법 서양에서 덴마크에서 오게 됐어요. 전통이 단절이 되고. 근데 본래의 뜻은 다 뭐예요? 돼지를 잡을 때는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음성이니까. 이해 금방 되시겠죠? 또 우리 반면에 닭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시골에서. 꼭 목 비틀어 잡죠. 목 비틀으면 어때요? 숨을 못 쉬죠? 적당히 괴로워요. 적당히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열받아요. 그러면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닭을 잡을 때 낫으로 목을 한 번에 탁 툭 이러지 않아요. 그럼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지만 맛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공공장소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또 삼복도에 또 잡아먹는 게 있죠. 개 잡을 때는 어떻게 하죠? 맞아요. 동네마다 다릅니다만 매다는 동네도 있고 또 어느 동네 푸대 있죠. 푸대에다 집어넣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몽디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 더 열받아. 또 잡은 데부터 불로 막 그슬리죠.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개도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닭고기와 같이. 맛을 좋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냥 아닌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닭고기 같은 경우요. 기름에 튀기다 먹으면 맛있죠. 그죠? 식으면 어때요? 맛 별로 없죠. 근데 닭고기는 어때요? 아니, 돼지고기는 어때요?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습니다만 돼지고기는 식어도 맛있죠. 이게 뭐죠? 편육이라고 그러죠. 머릿고기 두른 거. 그건 차갑게 먹어야 더 맛있어요. 그죠? 음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차이들을 우리들은 이제 음영양의 차이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에 살면서 텃밭이 있으면 제일 많이 심는 게 뭐죠? 상추 많이 심고 그다음에 고추 같은 거 많이 심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추다. 그러면 우리 고추 먹으면 추워하면 열나요. 열나죠. 그죠? 그러면은 고추밭에는 희한하게도요. 열이 많은데 고추밭에 흙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더 푸석거리는 거 느끼세요? 상추 심은 데는 축축한데 꼭 고추 심은 데는 푸석거려. 흙이 말라요. 밭고 심어도 마찬가지야. 고추 심은 곳이 그래요. 왜냐면 고추가 열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습기도 말려요. 그래서 혹시 담배밭 한번 가봐요. 담배밭 흙을 만져봐도 푸석거려요. 담배도 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밭에 일하다 보면 땀을 흠뻑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고추가 열이 많은데 만약에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너무 왔다든지 물 빠짐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추가 탄저병이나 역병이 잘 걸려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 죽겠는데 습기가 많아지면요 그 자체가 타버려요. 열받아서.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시골에 전원주택에 가서 짓는데 고추 농사를 짓는데 닭똥, 개분을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돼지똥, 돈분을 거름으로 쓰는 게 좋겠어요? 이 고추밭에 돼지똥을 주잖아요. 그럼 돼지나가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이 더 질척거려져요. 습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돼지똥을 거름으로 주면 고추가 탄저병이나 역병이 더 잘 걸려요. 그래서 고추밭에는 돼지똥을 주는 게 아니고 닭똥을 줘요. 개분. 왜냐하면 그러면 개분을 주면 열이 나요. 그래서 온실을 만든다, 온상을 만들 때 밑에다가 닭똥을 까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 열나게.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가깝다? 이제 식물은 이런데
아까 얘기했던 소양인이 있다. 열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욱하고 뭐 이런 소양인이 있다. 또 소음인이 있다. 손발도 차갑고 맨날 춥다고 문 닫고 맥주만 먹으면 설사하고 회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열이 많은 소양인한테는 돼지고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닭고기가 좋을까요? 돼지를 먹으면 좋은데 닭고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쳐도 뜨거워 죽겠는데 열이 솟구치 닭고기 삼계탕이나 계속 먹더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고혈압, 당뇨, 중풍 뭐 이렇게 쓰러질 수가 많아요. 갑상선기는 한기증 온다든지. 그래서 안 좋겠죠. 또 얘기했잖아. 돼지 먹으면 좋다고. 닭을 먹으면 안 되지만. 그리고 소음인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닭이 좋을까요? 아니면 돼지가 좋을까요? 닭을 먹으면 좋은데 돼지를 먹으면요. 속이 그득해요. 그리고 오히려 고기를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더 깔아져. 기운이 쳐져. 그래서 몸이 더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사람이 많아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우스갯소리로 옆집 사람인데 미워 죽겠다. 남편이 미워 죽겠다. 열 많은 사람인데 자꾸 뭐 해줘야 될까요? 자, 뭐 묻자고 한 얘기니까요. 어쨌든 남들 좋다고 나까지 좋은 건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도 했던 돼지하다 전혀 성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효과가 같겠어요? 다르겠죠. 이것이 사상의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기는 그 얘기 좀 더 해드리고 이제 질문 받을까요? 자, 또 많이 먹는 게 소예요. 그죠? 소고기는 뿔 있는 짐승이에요. 그죠? 뿔이 있죠? 뿔의 용도가 어디에 쓸까요? 뿔은 언제 사용하죠? 네? 뭐 싸울 때 열받았을 때. 그죠? 평상시에는 소는 무지하게 얌전해요. 평상시에는. 근데 한번 열받으면요. 호랑이도 이긴대요. 그 정도로 이게 열받으면.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소꼬리에다 불 붙여서 적군을 막 밀어붙이고 막 이랬대. 옛날 전쟁할 때는. 그 정도로 이게 화오개를 썼는데요. 그래서 뿔 있는 짐승들의 특징은요. 평상시 얌전하다 한번 열받으면 확 솟구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확 뻗는 기운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태음인들이 있죠. 태음인들은요. 아까 허리도 두껍고 얼굴 가죽도 두껍고 이게 뚱뚱한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찌뿌둥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소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소야인들은 되게 돼지 더 좋아하고요. 진짜로. 통계를 내봐도 그래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우리 소고기 끓일 때는 물을 집어넣죠. 돼지고기 끓여 먹을 때는 뭐예요? 신김치 넣죠. 예? 묵은지라고 그러죠. 근데 돼지고기 끓일 때 무 넣어요? 소 끓일 때 신김치 넣는 사람 봤어요? 왜 그렇게 하네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얘기를 잠깐. 또 우리가 고기를 끓여 그 전에 그 얘기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우리 고기를 구워 먹어도 소고기는 충분히 익히면 살짝 익혀요. 돼지고기는 살짝 익히면 충분히 익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는 뭐 기생충에서 충분히 익히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소고기는 많이 익히면 어떻게 돼? 오히려 질겨지죠. 그걸 해석을 못해. 왜 그러느냐? 소는 아까 확 발산한 놈이라 했죠. 뿔 있는 짐승이라. 뿔 있는 짐승 고기는 다 육회를 먹을 수가 있어요. 조직이 느슨해요. 그래서 육회를 먹을 수가 있어요. 조직이 느슨한데 불에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기 시작하겠죠? 많이 구우면 어떻게 돼요? 질겨지는 거예요. 반면에 돼지는 어때요? 아까 훗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수렴이 돼 있어요. 뭉쳐 있어요. 육회를 못 먹어요. 그래서 먹어도 탈나기가 쉬워요. 그런 거를 불에 구우면은 조금 구우면 어때? 덜 풀어졌으니까 질기고 충분히 익혀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돼지는 충분히 익히는 거고 소는 살짝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 궁합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의응답 좀 받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무의 성질을 먼저 잠깐 볼게요. 무라고 하는 놈은요. 이렇게 생겼죠? 알겠잖아요. 예? 이 무라고 하는 놈 참 희한하게 주로 뿌리를 먹어요. 그죠?
잎도 먹는다 주된 건 뿌리죠. 무청도 먹습니다만, 그죠? 근데 뿌리는 뿌리답게 땅속에 들어야 정상 아니야? 뿌리는? 근데 이놈은 건방지게 나 땅속에 못 살겠어 하고 땅 위로 반 이상 솟구치는 놈이에요. 가을에 무 뽑을 때가 제일 편해요. 손만 대도 뽑혀, 그죠? 희한한 놈이에요. 또 이 무 대가리 머리 쪽하고 꼬리 쪽하고 먹으면 어디가 더 맛있어요? 머리가 맛있죠. 이 무 속하고 가생이 쪽, 껍질 말고 속하고 가생이 쪽하고 먹으면 어디가 더 맛있어요? 네? 가생이 쪽이 맛있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놈 성질이 어때요? 밖으로 발산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발산하다 보니까 가운데 바람도 들잖아요. 이렇게 밀려붙었으니까, 그죠? 누가 주사기로 바람 닿는데 바람 들어가잖아. 그죠? 또 우리가 요리를 해 먹을 때 물을 넣으면 따뜻해져 않으면 시원해져요.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놈은 성질이 어때요? 시원하다. 그리고 뭉친 거를 풀어낸다. 이런 게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그 무라고 하는 놈이 이런 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밥 먹고 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 고구마 먹는다 하면 고구마 먹을 때 뭐 하고 먹죠? 동치미가 무로 만든 거죠, 그죠? 그럼 이 고구마가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동치미를 먹으면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면 꽉 뭉쳐요, 그죠? 체했을 때 한 거는. 그러면은 물을 먹을 때 뭉친 거를 풀어주고 또 뭉쳐있으면 열이 확 끝나요. 우리도 엘리베이터에 사람 잔뜩 타면 어때? 열나죠. 그죠? 뭉치면 열이 나는 거예요. 열도 내려주고 뭉침을 풀면 소화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무가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서양식으로 말하면 디아스타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디아스타제가 뭐 이제 구름 잡는 얘기지 뭐 화학식이 잘 들어오나요? 그리고 하고 이 하나 더 얘기하면 물을요 한문으로 쓰면요 올레자, 내일 할 때 내일, 올레자에다 풀주자 있는 거 하고요. 복종할 복자에다 풀주자 이걸 써요. 이걸 무예요. 한문을 이렇게 써요. 무는 내복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올레자입니다만 옛날에는 뭐를 때는 밀가루 레자로 썼어요. 밀레자. 2000년 전에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밀가루를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밀가루 음식 먹고선 체했을 때 특효약이 무예요. 밀가루 독성을 풀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이나 국수 먹을 때 꼭 뭐하고 먹어요? 단무지하고 먹죠? 예? 그잖아요. 단무지가 싸구려가 먹는 게 아니다. 값도 쌉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혹시 국수나 밀가루 음식 먹다가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해서 단무지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독성을 풀어주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우리 갈증이 나서. 제가 갈증이 나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 중에는 열이 많다 이런 사람이 물을 먹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태음인이 중풍 기운이 있다든지 열이 뻗쳐 얼굴 붉어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쥐골 땡긴다든지 그럴 때 이걸 먹으면 좋아요. 묵국만 잘 먹어도 많이 좋아져요. 이 무의 씨를 우리 한약재로 써요. 무씨를. 무의 씨앗 있죠? 우리 한약재로 써요. 그러니까 한약재라고 하는 게요. 먼 데 있는 거 아니야.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콩나물도 약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런 걸 약으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가 무슨 뭐 독성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매일 먹는 건데. 이런 것들로 한약재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많이 사서 연탄캐스 중독됐을 때 뭐 먹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이 산에 가다가 도적들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도적들 만나고 도망갔지. 동굴로 도망간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굴 있는 거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입구에다 불을 펴서 연기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기가 들어오는 것도 비몽사몽 헤매는 거야, 이 선비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손에 잡히고 그 자기도 모르게 씹었대요. 그랬더니 머리가 맑아지더라, 오히려. 그래서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무 말린 거 있죠? 무말랭이. 그러니까 손에 잡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에 중독됐을 때 특효약이 무예요, 무. 그래서 그것이 쭉 와전이 돼서 전달이 돼서 연탄에 중독됐을 때 무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 중독되면 열은 나면서 머리가 짓누르잖아요. 그거를 뭉친 거를 풀어줘 머리를 맑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선회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밑에 뭐 깔죠? 무채를 썰죠. 이유가 생선회는 시원하게 따뜻하게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시원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무채를 썰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선회에 무즙이 묻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생선을 먹고 체할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채를 밑에 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린내 나라든 생선독, 어독을 풀어줘요. 무가. 그래서 우리가 생선찌개 끓일 때 반드시 물을 넣죠. 어독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어독. 물고기 독성을 풀어주는 게 무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하고 무하고 보면 궁합이 딱 맞겠죠. 그죠? 풀어주는 놈이니까. 발산하는 놈이. 그런데 신김치는 어때요? 우리 신김치 먹고 아이고 쇼 하면 아이고 쇼 어떻게 해요? 신김치 먹을 때 몸이 움츠러들죠. 그러니까 돼지하고 궁합이 딱 맞는겨. 근데 만약에 소고기 끓일 때 신김치 넣어봐? 그럼 맹탕이 되는겨 이게. 그러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 문화가 생겨나고 발달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고한 대로요. 뭐 저 혼자 얘기하는 건 별 재미없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뭐든지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쭉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질문하시면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이렇게 주실래요? 뭐든지 좋아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체질이 우리가 1년은 365일이에요. 그죠? 1년 전체가. 그런데 1년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추나 추동 4계절로 나눠지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음력을 썼을까 양력을 썼을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음력 양력을 다 썼죠. 양력은 뭐죠? 오늘이 동지죠. 동지는 음력으로 따지면 아니면 양력으로 따져요. 양력이죠. 옛날에도 동지 뭐 이렇게 따져죠. 입춘, 추분, 경칩 이게 다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음력과 양력을 동시에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그죠? 8월 15일이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예? 자,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럼 8월 20일은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그러면 8월 30일은요? 사실은 다 가을이죠, 가을. 왜냐하면 입추가 언제죠? 가을이 시작돼, 입추가 8월 9일이나 10일 돼요. 하루 이틀 사이가 돼요. 입추가 딱 지나면요, 희한하게도요, 제주도든 평양이든 서울이든 신의주든 아오지든 간에 곡식이요, 고개가 다 죽어져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 부는 게 달라요. 그죠? 시냇물 온도가 또 차가워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냇물에서 놀다가 심장마비 일으키니까 시냇물에 노는 게 아니에요. 입추 지나고선. 그죠? 희한하게도요. 그리고 잠자리가 막 날리기 시작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이 다 그래요. 지구는요,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축이. 그죠? 이 기울어진 정도하고 인간의 심장이 기울이는 게 똑같아요. 각도가. 인간의 심장도 똑같은 게 아니라 24 정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태어난 이상은요, 사계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향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크게 구분하니까 구분 명쾌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동짓날이다. 오늘이 동지니까 옛날 서경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옛날에 중국에서요, 큰 수직갱을 팠대요. 큰 구덩이를. 깃털이죠, 솜깃털. 깃털을 놓으면요, 동짓날 자시, 밤 12시까지는 이게 내려가요. 그러다가 자시가 딱 되잖아요. 그 멈춰 있어요. 그리고 자시 이후 새벽 2시, 3시가 되잖아요. 올라오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그 날짜를 딱 정했어. 그러고선 해기를 딱 날짜를 체크해봤어. 그랬더니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동짓날이에요. 지구에 춥긴 춥죠. 동짓날 지나고도 춥지. 소환대안이 있고 추운데도 지구상에서는 양기가 솟구치 시작해요. 동지가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절이 이렇게 변해지는 거야. 그렇게 따져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구분해. 그래서 만약에 사람도 그래요. 추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추석을 보면요, 누구나 다 가을이죠, 다 알아요. 근데 광복절 같은 날은요, 달력도 없고 신문도 안 보면요, 여름으로 착각해요. 낮에는 여름보다 더 더워.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광복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오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헷갈린 거죠, 의사가.
그렇다고 뭐 정확히 가을이지만 이제 여름이란 가을로 착각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이재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객관화 과학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 혈액형은 다 아시죠? 혈액형을 알듯이 나중에는 자기 체질을 다 알게 해야 돼. 그러면은 체질별로 운동하는 것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태음인이다, 소음인이다 할 때요. 태음인은 아까 가죽이 두껍다고 그랬죠? 가죽이 두꺼우니까요. 땀이 날 때 통로가 길게 잘 안 나와. 안 나오다 나오면 와장창 나와요. 그래서 줄줄 흘러. 소음인은요, 가죽이 얇아요. 얇아서 땀이 나오면 금방 나와요. 근데 나오자마자 다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소음인보다 당신 땀 흘리니까 나 땀 안 흘려. 금방 나오니까. 태음인은 어다가 야, 나 줄줄 흘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줄줄 흘러. 그게 아니죠. 뭐 운동을 했다든지 뜨거운 거 먹을 때 줄줄 흘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체는 비슷한 건데 태음인은 이렇게 다 가죽이 두꺼워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밤을 새도 몸이 피곤하다 이러면 태음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우나에 간다든지 찜질방에서 땀을 쫙 흘리면 병이 나서요. 감기 기운이 있다, 몸이 찌뿌다, 찜질방 가면 몸이 좋아져요. 근데 소음인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똑같이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땀이 나가면서 속에는 피, 진액마저 같이 나가버려요. 땀이 나가면서.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몸살 나서. 운동을 하더라도요. 태음인은 운동에서 땀을 뻘뻘 흘려줘야 돼요. 땀이 나가면서 노폐물도 나고 순환도 좋아지는데 소음인이 그거 보고 똑같이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지치기 시작해서 삐짝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력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넉다운 돼. 심지어 그래서 체질별로도 이렇게 다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받을까요? 말씀하시죠. 예. 이제 자, 땀이라고 하는 것도요. 뭐든지 그렇죠. 너무 안 놔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놔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땀이 너무 많으면요. 그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땀이 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땀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한의학에서 사람이 이제 남자나 이럴 때 그 한의학적 정력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 정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동물적인 섹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력이 왕성한 사람이 일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 프로젝트도 잘하고 정치를 해도 더 잘하고 어떤 데가 뭐 시장이다 일도 더 의욕적으로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만사 귀찮은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정력이 중요한 건데요. 사람을 볼 때 이래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연스레 흘러넘치면 몽정한다고 그래요. 청소는 게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찾다가 하고 나면 좀 줄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상이야. 인간인 이상은. 그런데 요 그릇이 금이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질 새겠죠. 맨날 밑바닥이야. 자, 이런 사람은 어떨까 할까요? 의욕적일까 아니면 의욕이 없을까요? 의욕이 없어. 맨날 귀찮은 거야. 만사 귀찮은 거야. 이런 사람하고 동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하면 망하기 딱지상이죠. 이런 사람 사유도 어떻게 될까요? 내 딸이 독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땀이 이게 질질 새는데 진액 이걸 뭐냐? 우리 한의학에서 뭐라 그러면요? 낭습이라고 그래요. 불알랑자에다 습할사. 불알 밑에 축축한 거예요. 인간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여자는 생식기를 배수다 만들었어요. 그죠? 남자는 어디다 만들었죠? 바깥에다 만들었어요. 여자는 따뜻한 보온조차라고 뱃속에 만들어놨고요. 남자는 냉각하라고 차갑게 하라고 밖에다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조물주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은요. 옛날에 그렇죠. 여자는 배가 따뜻하고 남자는 그 불알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추워서 오므라들어서 요령 소리 들려야지 축 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병에 갈 때 몸이 약해 축 늘어져. 그래서 여러 사윗감이 왔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남자들 불알들은 어떻게 허벅지 늘어붙겠죠. 그럼 착착 손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사위 맞이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 사위 맞이했다가는 조금 곤란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친구나 사귀는 사람이 자꾸 손이 간다.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게 정이 흐르면 축축해진다고 그랬죠. 타고난 밑에가. 그러면은 이게 맨날 질질 흘러요. 그러면 이런 사람 사위 맞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위감 오면은 좀 확인을 좀 해야겠죠. 아, 사위 한번 만져볼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죠? 아, 예? 목욕탕 같이 가 사위하고?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악수는 하죠. 그죠? 악수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손이 차가우면 끈끈한 땀 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더울 때 나는 땀은 정상적인 건데 손이 차가우면서도 끈끈한 땀 나요. 또 시험을 본 여러분 자녀가 시험 본다. 고시 공부하든지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시험을 보는데 긴장하면 꼭 손이 땀이 차서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발표시킨다. 그럼 막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자한이다 그래. 손바닥에 땀 차는 거라. 또 밤에 자고 났는데 등이나 요가 눅눅하게 젖는 사람들이 있어요. 땀이 차서. 그걸 도한이라고 그래. 도둑놈이 밤에 땀을 훔쳐간대요. 도둑놈이 땀을 훔쳐간대요. 요런 경우가 있으면요. 특히 밤에 땀을 흘리면 난닝구라고 그러죠. 네이. 그러니까 누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베갯잎이라고 그래요. 베개가 누렇게 변하는 사람들. 우리는 황한, 누런 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악수를 했는데 손이 차면 끈끈한 땀이 난다. 그럼 당신은 80% 확률로 불알 밑이 축축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알 밑이 축축하면요. 100% 손바닥에 땀이 차네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서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손이 차면 끈끈한 땀 난다. 그럼 빨리 이건 안 좋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식은땀이라 식은땀. 몸이 식은 데서 나온다. 식은땀이라고 하거든요. 식은땀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에는 뭐라 써 있느냐. 식은땀을 이만큼 흘리면은 내 몸에서 피가 이만큼 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건 아니죠.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죠. 식은땀 니꾸로 피.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다든지 이럴 때 나는 거는 정상인데 운동도 안 했어. 그래서 땀이 계속 나. 그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질문 하카마가 고민하는 문제가 어떻게 치료하냐고. 그 말씀까지 마저 드릴게요, 제가.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개개인별로 진찰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낭습이다, 식은땀 흘린다, 양방병원에 가면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신 외웠어? 이래요. 검사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요. 저 불알밑에 축축했어요? 그러면 외웠어? 이래요. 이제 이거는 한의원에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전문적인 거는 한의사한테 치료 받아야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연이라고 그래요. 연근 아시죠? 연 이렇게 써요. 풀초변에 이을연자를 써요. 희한하게도요. 이 연꽃을 보면요. 뿌리가 쭉 이어졌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생명력이 이어졌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씨앗들은 5년, 10년 지나면 어때요? 싹이 안 트죠. 오래되면은. 묵은 씨앗 싹이 안 트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연꽃, 연밥이라고 그래요. 연밥은요. 5년, 10년, 100년이 지나고도 싹이 터요. 심지어는 2000년 전 화석이 발견됐어요. 2000년 전 게. 2000년 전 걸 온도 습도를 맞춰봐도 싹이 트더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지나고도 우와! 연결되네? 불임에 써볼까 써본 거야. 우리가 불임에 많이 써요. 남자든 여자든 약을. 정력 약한다든지 또 남자들 이제 40, 50 넘어 조루 증상 있고 물건이 안 쓰고 서도 금방 사그러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여자들도 생리불순 냈어요. 이걸 언제부터 썼냐면요. 사실은 여는 선짓국이죠. 선짓국. 선짓국은 뭘로 만드는 거죠? 소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피가 뭉쳐야 선짓국이 되죠. 그 선짓국에 연근을 넣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선짓국이 안 돼. 다 풀어져. 선짓국이 안 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송나라 때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송나라 때 황궁에서 요리사가 실수로 선짓국인데 연근을 넣은 거야. 요리사는 엄청나게 혼나고 뭉친 피를 풀어내네? 피를 맑게 하네? 여자들은 생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가줘야 좋은 깨끗한데 생리불순은 어때? 악혈이 차서 피가 탁해져요. 어혈이 찬다 그러죠. 그죠? 한번 써볼까? 생리불순 써볼까? 피를 맑게 해주니까.
생리불순에 써요, 저희들이. 약재를 많이 써요. 여자들 여기 안 좋다든지 또 남자들도 이게 안 좋다든지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연밥으로 약을 써요, 저희들이. 근데 송나라 때 발견해 그때부터 썼어요. 그 전에는 쓸 줄을 몰라서 우리들도. 옛날에 그 당나라 때 그 전에는 몰랐고요. 요때부터 쓰기 시작했어,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에 이제 불임 환자들이 온다 그러면 되게 여자만의 원인이 많았는데 요새는 남자 원인도 많아요. 남자들이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어떤지 그래서 정자수도 많이 줄어들고 활동성도 떨어지고 묽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요새는 이제 같이 치료해줘요. 남자 여자 같이 해주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 쓰는 게 연인데 재밌는 거는요. 연근을 먹으면 정력제에 좋은 것들은요. 대표적인 거 마늘 같은 거예요. 마늘 같은 것도 정력제 많이 써요. 이거 할 때. 그런데 문제는 마늘을 많이 먹으면요. 음란한 마음도 올라가요. 그런데 연근은요. 오히려 이거는 좋아지는데 마음은 차분해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연근, 연차 많이 드신 거 아세요? 스님들은 뭐 1080배, 3000배로 들려면 용맹정진을 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정력은 좋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음란한 마음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좀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지지만 마음은 차분해져야죠. 그래서 연차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고3 수험생이다. 그러면은 마늘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늘 주면 밤에 딴짓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이 출장을 간다. 마늘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 답변이 다 남자분들은 먹어야 된다 그러고 여자는 주지 말아야 된다 하던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실제 연근 같은 게 이제 태음인들한테 많이 권장해요. 저희들이 연을 많이 먹게 하고요. 이제 마늘 같은 게 소음인이 하는데 사실 이건 음란한 마음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많이 권장은 안 해요. 근데 이건 태음인의 경우는 이걸 많이 권장한다. 이제 소음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장에 혹시 황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장에 황기라고 팔죠? 황기하고 닭하고 넣어서 끓여 먹으면 아주 좋아요. 우리가 많이 써요, 이거는. 쓰는 것 중에 하나다.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받을까요? 예, 저기 마이크 좀 주시고. 예. 저기 사상 체질이요. 혹시 예. 환경적이나 다른 요인으로 내가 태음인이었던 사람이 물론 소음인으로 된다든가 이런 바뀔 수 있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개선은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여자인데 소심한 여자가 나중에 뭐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해서 적극적인 여자가 된다. 이럴 수는 있죠. 또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로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손발 차가운 소음인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손발 따뜻한 소음이다. 이건 돼요. 근데 소음인이 뭐 태양인이 된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본래는 변하지는 않지만 개선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손발도 따뜻해지고 성격 급한 소양인도 성격 차분한 소양이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되지만 소양인 것도 태음인이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사실 체질 판단을 해서 그 국가보건, 국민보건에 이걸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각 체질별로 자기 건강유지 비법이 되니까 그건 도움이 되는데 현재까지 그건 도움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오히려 어른도 문제입니다만 아이들, 국민학생들서부터 체질 판단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체육하는 방법이나 보건교육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네, 또 다른 질문 받을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 저기 좀 크게. 뻑하면 걸리고 이러니까 아, 이 체질 생긴 거하고 몸이 나타내는 건 전혀 다른 이런 경우 어떻게 그런 돼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태음인이다. 그럼 되게 이제 열도 많고 맨날 창문 열고 맨날 잘 때도 배꼽 내놓고 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태음인 중에 약 70%가 그래요. 30%는요. 오히려 몸이 춥다 그래 맨날 손발 차고 춥고요. 오히려 뭐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 입을 꼭 떠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또 마찬가지 소음인이다. 그럼 되게 손발 차는 사람이 많아요. 손발 차가운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약 70%가 그래요. 70 내지 80%가 손발 차가운 거지. 20% 정도는 손발 따뜻한 소음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손발 차가우면 소음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소음인 중에도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각각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료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가 달라져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받을까요? 네. 잠깐 저 마이크를 드려서 저기 한번 저기 바꿔 드릴게요. 예. 거기 먼저 하시죠. 사상 체질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평소에 위가 안 좋아서 잘 체하고 그런 사람은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건강 기법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 먹느냐, 잘 싸느냐, 잘 자느냐. 속된 편으로 먹고 자고 싸가 제일 중요해요. 인간은. 이 싸는 거에는요. 대소변도 있고요. 남자들 사정하는 거나 여자들 생리 나가는 포함해 갖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먹고 자고 싸가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게 시원찮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고 싸는 게 시원찮다면 안 되고 자는 게 시원찮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소화력을 도와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당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한의원에서 가끔가다 소화제라고 환 주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 환 중에 상당수가 뭘 쓰느냐? 개내금이라는 약을 써요. 그게 뭐냐? 이 닭똥집 아시죠? 닭똥집. 어떤 똥집 하니까 똥꾼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라 어디죠? 모래주머니죠. 이 모래주머니를 딱 잘라보면은 안에 노란한 막 있는 거 아세요? 그걸 닭 속에 있는 금빛 나는 색이다 해서 개내금이야. 닭개자 써서. 근데 그걸 약을 쓰는데 이유가 있어요. 닭은 이빨이 없죠? 아니, 닭 이빨 봤어요? 닭은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싶을 통째로 먹어요. 그죠? 심지어는 잔돌도 먹고 사금파리도 먹고 이래요. 그죠? 모래도 먹고. 닭의 위장은요. 마치 용광로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도 녹여버리는 생각 드는 거야. 그래서 소화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력이 안 좋다 이러면 닭똥집 안에 있는 그 노란한 막을 약재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한약재로 써요, 저희들이. 물론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쓰면 좋으냐? 아까 닭은 누구한테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음인이 밥을 먹을 때 깨짝깨짝 먹는데 밥을 세면서 먹는 아이들 있어요. 아이들 중에. 그리고 소심하고 꼼꼼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한테 자꾸 닭똥집을 반찬해서 준다든지 이러면 아주 좋아요. 또 뭐 어른이다 그럼 술안주를 뭘 먹으면 좋을까요? 닭똥집을 먹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소음인한테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양인이다. 이런 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식혜를 많이 권장하거든. 우리 먹는 식혜 알죠? 명절 때 먹는 거. 이 식혜는 뭘로 만들죠? 보리 싹 틔운 거예요. 엿질금. 그죠? 이 보리라고 하는 놈은 참 희한한 놈이에요. 가을에 심어요. 그죠? 그러다가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서 초여름에 수확을 해요. 사계절의 기운이 다 있어요. 보리라고 하는 놈은요. 그런데 이 겨울을 지나는 식물들 다 차가워요. 서늘해요. 열이 차가워요. 유독 따뜻한 게 뭐냐면 마늘류, 마늘, 달래, 그리고 훈채류라고 그러는데 알륨, 영어로 따지면 전문용어로 쓰면 약간 알륨 속에 속하는데요. 이 마늘류만 따뜻하고요. 나머지는 다 차가워져요. 겨울을 지나는 거나. 그래서 마늘 농사 지을 때 혹시 고자리 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파리 일종인데요. 이놈이 월동을 하려면은 파리는 따뜻한 걸 좋아하지 추운 데를 싫어해요. 파리는. 따뜻한 데를 찾는데 자연계에서 마늘이 제일 따뜻한 거야. 그래서 마늘 속에서만 자라요. 그래서 기주특이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기주특이적 고자리 파리에만 마늘에만 자라는 게 그건데요. 보리는 시원한 건데 이 재미는 이런 보리를 가을에 심어야 되는데 만약에 농사철을 늦게 했다든지 겨울이 빨리 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리를 못 심었어. 가을에 심어야 될 보리를 만약에 봄에 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키는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가 안 맺으면은 농사 꽝이야. 헛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봄에 심어도 저온 처리라서 심으면은 가능해. 낮은 온도에다가 처리를 해서 심으면 열매가 맺어요. 그거를 농업 용어로는요, 추나처리라고 그래요. 추나처리. 영어로는 버널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발견했느냐? 모스크바의 그 소련, 옛날 소련, 루센코 박사 1910년대에 발견을 해요. 농업에서는 대혁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식량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을 배울 때 이렇게 알고 답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1600년대 우리나라는 농가원련의 책, 농가원련의 책을 봤더니 보리를 심을 때는 얼려서 심어라. 얼보리라는 게 나와요. 얼보리. 전형적인 추나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 최초가 이때인데 유럽에서 전 세계 최초가 1910년대로 밝혀졌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300년이나 앞서서 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한번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우리 또. 우리가 말로만 문화민족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농업에 있어서도요. 보리를 심을 때 우리는 보리를 얼려서 심었어요. 어쩔 수 없이 봄에 심을 때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인데 보리가 시원할 때 그런 건데요. 이 보리를 심었다가 봄철에 이른 봄이나 늦겨울에 싹이 나오죠. 그때 너무 싹이 웃자라면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 우리 옛날에 기억나요? 보리 밟기 한 거 기억나세요? 진압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리 밟기 한 거. 땅이 얼으면 무지개 딱딱해요. 삽질도 안 돼요. 곡괭이 그죠? 그거를 뚫고 싹에 오르는 거예요. 보리싹은. 희한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싹은 어떤 느낌이다? 보리는 시원하다. 그리고 뭉친 거를 풀어낸다 이런 느낌 들겠죠. 그죠? 그게 보리싹.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열이 난다. 그럼 우리 뭐 해줘요? 보리차 주죠? 병원에 가면 뭐래요? 아이 설사는 뭐라고 그러죠? 장염 걸렸다 이런 얘기하죠? 장염에 걸렸다. 그죠? 장염이 뭐예요? 불화가 2개야. 염증이. 불이 확확 나고 난데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보리차를 먹으면 어때요? 설사가 멈추는 거예요. 보리가 열을 끌어주니까. 보리가 열을 내려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유 없이 열이 난다. 이럴 때도 보리차 주는 거예요. 그죠? 설사도 주는 거고요. 그런 식인데 마찬가지로 식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식혜 성질은 시원하고 뭉친 걸 풀어내니까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명절 때는 어때요? 명절 때나 뭐 제사 때나 이럴 때나 평상시에도 많이 먹잖아요. 그죠? 배가 뚱뚱할 때 식혜를 먹으면 배가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가 꺼지죠. 그러니까 천연 소화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는 그리고 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이 오면은 손님 와서 우리 집에서 음식 먹고 탈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 위해서 식혜를 주는 거예요. 체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며느리를 맞이한다. 며느리가 처음 시댁 인사 올 때 긴장할 거 아니야. 시숙, 시어른 인사도 보면 긴장할 때는요. 떡 하나 잘 먹어도 체해요. 긴장할 때는. 그럴 때 옛날 우리 그 전통 있는 가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식혜부터 먼저 줘요. 한 잔. 그럼 식혜부터 먹고 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려운 손님이 왔다든지 긴장한다든지 그러면 식혜부터 내주는 게 우리 옛날의 전통 관례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제 기관장이라든지 조금 이제 손님 접대하시는 분들은 손님 오면은 다른 건 아니라 식혜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옛날 우리 전통 중에 하나다. 한번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이것도 아유. 그래서 이제 그 식혜를 또 만들자마자 끓이죠. 그죠? 그 따뜻한 식혜를 먹으면 아주 좋아요. 특히 소야인들이. 배탈이 나다 소화기 안 돼서 그러면 식혜 한번 끓인 거를 따뜻하게 먹으면 소양인들은 한 일주일 보름만 먹어도 많이 차이가 나요. 밥맛이 땡겨서 훨씬 잘 먹게 돼요. 이런 차이들이 좀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많다. 또 다른 질문 받을게요. 너무 길어졌네요. 예. 아까 저쪽 하신다고 그랬죠? 예. 저는 여러 번 체질 검사를 해봤는데 여러 번 체질 검사인데 어떤 데는 소양이 나오고 또 소음이 2가 나오고 또 그다음 태음이 나오고 3가지가 나오니까 도저히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볼 때 오진 나는 수가 많은데요. 이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한의대를 다닐 때 이제 120명의 한 학년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상의학을 공부한 사람들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120명 중에 약간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체질 판단이 어려워. 하다 보면 다 오류가 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하는 사람 1명이나 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딜 가나 다 사상의학 전문 다 적어놨어. 참
웃기죠. 또 실질적으로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체 우리 한의사 숫자가 대략 주먹으로 따져 18,000명 정도를 잡아요. 대략 주먹으로 따져서. 그럼 제가 사상체질학회 이사예요. 제가 이사인데 우리 학회에 등록된 사람 몇 사람일 것 같아요? 18,000명인데 몇 명일 것 같아요? 우리 학회에 등록된 사람이. 재미삼아서 몇 명일 것 같을까요? 미안하게도요. 500명이 채 안 돼요. 우리 학회에 등록된 사람이. 또 등록만 해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공부하고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이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누구나 다 막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까 제가 그런 프로젝트 한다는 것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객관화시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체질감별위원회가 있어요. 체질감별위원회가.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을 데이터를 넣고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회, 우리 사상체질 학회를 쳐보세요. 인터넷에. 그러면은 우리 학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약 한 100명 정도 명단이 나올 거예요. 요 중에서도 또 추려서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 명단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학회 회원이. 요 중에서 500명에서 추직을 추려서 요 명단장 나올 거네요. 여러 엉뚱한 데 가면 거보다는 여기에 가면 그래도 에러율이 적겠죠. 아무래도 더 신빙성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체질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오진이 날 수가 있다. 이건 맞는 얘기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돼서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끝낼게요. 예, 말씀하시죠. 이제 알칼리수 하면 상당히 참 추상적인 거예요. 그 양반, 알칼리수, 산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각 체질별로 현재 연구 중에 있고 뭐 논란의 소지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획일적으로 말하는 게 좀 어렵고요.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제 소음인이다. 그럼 자꾸 이렇게 요새 물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물을 먹는 사람 많이 권장을 하지, 그죠? 근데 소음인은 물이 별로 안 땡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거지로 맨날 물을 먹어. 냉수 먹어요. 그럼 탈나. 반면에 태음인은 찬물을 먹어도 돼요. 태음인은 찬물을 먹어도 건강해지고 되는데요. 소음인의 경우는 찬물 어거지로 많이 먹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손해를 봐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을 많이 먹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것도 체질별로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은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진찰해서 말씀이 해드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예. 그러면 요 추가료 하나만 더 받고 끝낼게요. 너무 장시간 하면 힘들어서. 예. 예. 일단 뭐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요. 그 오링 테스트 하는 거는 오링 테스트 하는 거 아마 가끔가다 한의원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는 최소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단언해도 좀 될까요? 만약에 한의사, 일반인이 오링 테스트 하는 건 뭐 상관이 없는데, 뭐 재미삼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한의사 선생님 그런 걸 한다면 공부하는 건 좀 거리가 먼 분이다. 학문의 흐름하고는 거리가 먼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이유도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명복 박사 같은 경우는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뭐 엄밀하게 한의사 선생님은 아니시고요. 서울대 의대 그 해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랬다가 자기가 휴험을 받기 때문에 쓴 건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검사를 해봤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많이 붙는 거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건 학계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뭐 이게 예 이게 근데 지금 끝나도 돼요? 아니면은 네. 질문 더 받아도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관계자분? 네.
우리 지금까지 저쪽,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 강사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큰 박수로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의왕 아카데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 26일 우리시 홍보대사인 정건투 선수, 홍수환 강사님과 함께 열정과 희망을 함께하는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